빌라는 사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빌라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빌라 투자 하시는 분들은 빌라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왜냐면 수익률이 끝내주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저번 경매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경매로 빌라를 어떻게 낙찰받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까지 모든 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빌라가 오르긴 오르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먼저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셔서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연립다세대라고 있죠. 연립다세대가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격 지수가 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빌라 중에서만 골라서 봤을 때 2016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매매가 지수를 살펴보면요. 보이시죠? 점점 올랐던 게 확연히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하락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빌라만 하락한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모두 다 부동산 전체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꼭 빌라는 투자하는 거 아니다 라는 근거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빌라보다 아파트가 오르는 폭이 더 크긴 합니다. 그렇지만 투입하는 금액 대비 들어오는 돈의 수익률은 빌라가 아파트보다 확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는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가 1%인데요. 이거는 다주택자, 4개 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도 취득세가 1%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들을 한동안 많이 사려고 했었죠. 여기서 빌라 투자의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는다 하면 그 빌라의 전세 가격의 시세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세 가격의 시세보다 훨씬 더 밑에 아니면 전세가와 비슷하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온다면 분명히 매도가는 그 전세가보다 훨씬 더 높을 거잖아요. 못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은 나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은 바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내가 입찰을 했을 때 2억으로 받아왔어요. 명도까지 끝낸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2억에 들어오게 한다면 나의 투자 금액은 빵원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매매 가격은 전세가보다 높을 거란 말이죠. 못해도 2, 3천만 원은 높을 텐데 그러면 내 수익금은 못해도 2, 3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은 빵원인데 수익금은 2천,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대부분 그렇진 않은데 서울에서는 아파트보다 빌라가 훨씬 많기 때문에 빌라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 엄청 많고요. 근데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이나 점점 다른 데로 나갈수록 빌라는 LH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럼 그 LH가 받쳐주는 전세가가 그 동네의 전세가의 시세가 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LH 전세가 공시지가의 153%까지 전세 보증금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세 문제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9월 18일 이후로 계약하는 LH 전세가들은 공시지가의 126%까지 밖에 안 받쳐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빌라로 이사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허그에 무조건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허그에서는 그 집의 공시지가의 126%까지 보증금이 되어 있는 것만 보험에 들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빌라를 낙찰 받을 때는 주변 부동산에 들어가서 시세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일반 손님이 안 맞춰진다 하면 LH 전세분을 맞춰야 되는데 전세가의 미니멈 가격이 이 공시지가의 126%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쟁이 좀 덜한 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시지가의 126%를 곱한 그 금액을 낙찰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저번 경매 영상처럼 빌라 물건은 어떻게 검색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하는지까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빌라를 살 수 있다면 그 빌라가 구역 지정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수익은 몇 배가 더 증가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마지막 부에는 재개발 예정지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빌라는 일단 단타로 내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서 바로 팔겠다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내용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빌라를 산다 하면 빌라를 볼 때는 대지 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들어가서 내
구축 빌라랑 나중에 신축 아파트랑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바꿀 때 신축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추가로 내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지 지분이 큰 빌라를 사는 게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구축 빌라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거를 얼마까지 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신축 아파트를 받을 때 그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들만의 그 분양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분양가에서 내가 감정가 받은 그 빌라의 가격을 빼고 난 그 차입금을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빌라가 감정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를 받을 때 가장 중시되는 게 대지 지분이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빌라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보여드린 지지옥션 사이트예요. 지지옥션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줬고요. 여기서 경매 검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종합 검색이 있고요. 클릭을 해준 다음에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빌라들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역 선택은 각자 하시면 돼요. 경기도 클릭해 주시고, 일단 저는 체크 항목 제외 검색을 클릭해 줍니다. 어느 정도 걸러줘야 되는 그런 특수 물건을 걸러주는 옵션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매각. 지분매각도 지분매각만의 그 수익 내는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예고 등기도 있으면 안 되고, 농취증은 빌라는 잘 없긴 한데 농취증은 토지 투자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만 골라서 싼 가격에 낙찰 받아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초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제외시켜 줍니다. 이 정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연립 다세대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유찰해수로 볼 건데요. 이제 신건부터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해 볼게요. 클릭해 주시고 2023 타경 339입니다. 먼저 물건 명세서에 들어가서 최선 순위 설정 일자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2015년 10월 29일 근저당이 최선 순위 일자가 되네요. 그리고 임차 현황을 봐야 되는데,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이 날짜보다 앞서게 전입신고랑 점유를 해야 되는 임차인인 거고, 이 날짜보다 더 늦게 들어오고 전입신고를 했다 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물건에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었으며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며 전입세대 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바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세대주가 지금 채무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사진도 한번 봐주고요. 보면서 집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도 한번 보면서 여기 지금 살아있는 등기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서 들어가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감정이 되었는지도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내려보다가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9번 공부와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여기 11번이라고 특이사항 적혀져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11번이 있다 하면은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세류역 옆에 쪽에 있네요. 전입세대 열람 홍이라고 있죠. 그리고 채무자도 홍 똑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세로로 쭉 봐야 된다 했잖아요. 숨어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쭉 훑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없네요. 현황조사서도 읽어보고요. 물건 명세서에 비고란 깨끗한지 특이사항 적혀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당사자 내역에서도 임차인이라는 글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임차인이라는 글자가 아예 없네요. 그럼 임차인이 없다는 걸 확실히 두 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집에는 이 채무자가 살고 있는 거에 맞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빌라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부동산 플래닛에 들어가서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빌라가 매매가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신 분도 대다수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유형에서 연립 다세대란 단독 다가구만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클릭해
클릭해주고 거래년도 최근 거만 클릭을 해보는 거죠. 최근 4년 동안 거래된 거를 봤을 때 이렇게 빌라 거래된 게 엄청 많이 찍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빌라도 매매 거래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공덕 7구역인데요. 여기가 얼마 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는 이곳이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측한 글을 미리 올려놨었습니다. 바로 블로그에 올려놨었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해둔 곳들이 있어요. 이곳 중에서 여기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랑글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재개발 예정지를 골라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먼저 아실이라는 사이트예요. 이미 구역 지정된 곳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구역 지정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100% 맞지는 않은 구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상도 14구역이라고 네이버에 쳐서 정확한 구역계가 그럼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 탐색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 상도 14구역 그대로 영역 그리기를 클릭해서 구역을 그려줍니다. 그릴 때 여기 침범할 것 같다 하면 오히려 구역계 안쪽으로 선을 조금 맞물려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쭉쭉쭉쭉 똑같이 그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분석 결과 보기를 보면 됩니다. 여기 30년이 넘은 빌라들이 구역 중에서 68%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 위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별 충족 여건이 있잖아요. 클릭해주고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정비사업 각 시도별 조례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광역시마다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 재개발 구역에 지정이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서울을 보면 주택 정비형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돼야 되는데요. 가소필지가 40% 이상이고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 호수밀도가 6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각 시도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울시의 법령을 보면 되겠죠? 네이버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떠요. 클릭해 주시고 그 중에서 제2장 정비구역에 지정해서 제6조를 클릭해 줍니다. 그 중에서 2항을 볼게요. 주택 정비형 재개발 구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적혀져 있죠.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돼야 되고 어느 하나가 해당돼야 된다. 여기 가소필지 40% 이상,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보신 내용이랑 똑같죠? 이게 방금 그 법령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거 보면 일단 5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충족하고 있고 노후도는 60% 이상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소필지 40% 이상인데 이건 25%고 충족되지 않고 접도율 40% 이하 77%죠?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호수밀도는 60 이상, 호수밀도 63으로 호수밀도가 맞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구역에서 단독주택이 116가구가 있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같은 것들이 세대수가 659세대가 돼 있다고 보여줍니다.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계속 여러 지역의 구역 지정을 똑같이 그려보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구역 지정이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내 집 주변에 있는 빌라촌들도 재개발 구역의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한 몇 가지 투자 포인트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너무 섣불리 투자를 실행해 보시는 것보다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경매 물건에 나 같으면 얼마를 적어서 냈을 거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고 그 경매 입찰하는 날 입찰은 해보시지 마시고 그냥 입찰서까지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그 물건을 풀어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꼭 빌라 투자에만 접목시키지 마시고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아파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걸 입찰해 볼까 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